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문대 학생부, 그러니까 명문대 합격 조건의 제 4원칙인데요. 4원칙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아이들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쵸.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렇게 한참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인데요. 데모? 그쵸. 그 당시에는 호원철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제 개헌,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죠. 시끄럽다기보다는 그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뭐 시작은 뭐 연세대 고려대 아니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일수록 덜 했죠. 그죠? 아무래도 또 학교가 전문대의 경우에도 했겠지만 뭐 단체로 이렇게 시내로 진출하기 위해서 또는 막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과 이것이 얼마나 일맥상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펼쳐보시고요. 우리 자녀들 거 떼어서 비판적 사고력이 몇 번 나오는지 아니면 있다면 그것도 강도가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이 그냥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얘는 비판적 사고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상황이 유추될 만한 내용들이 앞쪽에 거론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뭐가 어떤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아이는 매우 우수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서연고에 보면 반드시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를 지원하는데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단어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99.9%이니까요. 물론 0.01%는 또 다른 단어로 어떻게 만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아이면 매우 똑똑하다고 우리가 봐지겠죠. 그래서 자녀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계속 일반고를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말이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4등급까지는 꽤 많이 써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아이들을 매우 똘똘하게 써져 있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단어죠. 이 단어가 들어가 있냐 없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할 거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도 뭔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수용만 하고 그걸로 땡이면 그냥 평범한 아이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의 시각으로 또는 자기가 배웠던 어떤 다양한 배경 지식에 의한 사고를 가지고 그게 이런 면에서 뭐가 있고 이런 면에서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라면 보통의 아이는 아닌 거죠.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간다.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울의 하위권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있긴 있어요. 가끔 어떤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있는 아이들의 그 다른 내용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도 그렇게 이렇게 썩 매우 우수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나름으로는 우수하지만 그렇게까지 우수하다는 평가가 까지 들지는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아이라면 서울대 연고대를 가겠죠. 물론 마찬가지로 서성한도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화여대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매우 우수한 아이겠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을 결정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단어이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제 책의 한 27페이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표현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하위권에 있는 아이라면 비판적 사고력을 배운 아이. 그러니까 얘는 배우기만 한 거예요. 비판적 사고력을. 그러니까 아마도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뻐서 기록해주고 싶지 않았나 싶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을 배운 아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무슨 수업에 단락에 그 내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써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말이 뭐냐면 사고가 비판적인 아이. 그러니까 사고가 비판적이려면 어찌됐건 뭔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특질이나 이런 것 안에 무엇을 그냥 그대로 수용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객관화해서 볼 줄 아는 능력도 있는 아이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높은 단어라고 느낌이 왔던 게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 그 다음 네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 중에 제가 추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한다고 더 강력한 표현이 있다면 비판적 사고력이 탁월한 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탁월하면 얼마나 어떻게 탁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어떻게 탁월한지를 앞쪽에서 거론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매우 탁월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너무 좋게 봐서 그렇게 써놨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과목 시간에 있는 선생님 것들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좋게 받아들이진 않겠죠. 그죠? 특정 과목에서만 이렇게 무진장 나오는 아이도 제가 본 거, 그러니까 이번에 이 책에서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 아니에요? 물리를 했는데 물리 1 선생님, 물리 2 선생님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문체도 틀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가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꼭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제일 높게 봤던 표현이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어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제일 높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으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하죠? 독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있는 상태의 아이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이거가 이렇습니다 라든지 뭔가 어떤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는 아닌 거죠.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매우 뛰어나거나 그것이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어 그런 아이라면 요즘 보면은 완전 저보다도 나이 드신 분이긴 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유시민 씨 같은 경우 그죠? 어떻게 봐도 딱 그렇게 딱 꼬집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봐주고 얘기하죠?
또 누구죠? 뭐 지금은 돌아가신 그 노회찬 씨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역 국회의원 중에 심상정 씨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표현이 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정말 똘똘하고 똑똑해 보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뭐 한때는 뭐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진 않지만 어찌됐건 뭐 노동 현장에 가서 뭔가 어떤 그런 운동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국회의원이지만 뭐 어쨌든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능 시대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은 다 학력고사 시대 사람들이니까 보면 일방적으로 또 그냥 받아서 그냥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누구 매번 뭐죠? 권력의 아부에서 막 이게 쫑쫑쫑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이 매우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예를 들면 어떤 뭐죠? 그 전혀 다른 시각에서 또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하면 매우 뛰어난 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아이 또는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일단 빵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어가 있다 없다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을 단순히 이 배운 아이는 아마 제가 하위권 대학에서 발견했던 단어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는 뭐라고 하죠? 뛰어난 아이들의 어떤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매우 어떤 다른 요소도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비판적 사고력을 배운 아이는 이게 서울대 연구소에서 보여지는 또는 그 상위권 대학에서 보여지는 그런 학생부가 아니라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딸랑 이 비판적 사고력을 배운 아이 뭐 이 정도로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어에 포함시킨 것은 당연히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러한 경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활동,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서울대 연구대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한양대까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서강대, 성균관대는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었어요. 여기에 있는 아이 중에. 없었고요. 다만 이런 단어는 없었지만 어떤 학업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언급과 비슷한 게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마다 전형에서 뭐 그것을 인재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있든 없든 그냥 성적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서강대, 성균관대는 제가 좀 많이 했었고요. 물론 뭐 이렇게 성적이 지금 안 돼도 이렇게 어떤 상승 곡선이 꼭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학에 다 적용되는 것 같진 않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좀 괜찮은 대학에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아이, 또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 이런 아이가 높게 평가받는다라는 것은 아마 어느 대학을 지원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비판적 사고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한 거죠. 자녀들하고. 아이가 뭐라고 하죠?
또 비판적 사고력이 뭐 4, 5등급이나 5, 6등급에서도 보이긴 하죠. 예를 들면 아빠 말 잘 견딘다고 하면 일단 비판적 사고가 있다라고 살짝 판단은 되지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역량들이 눈에 보인다. 그것이 학업적 역량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단순히 사회적 이슈에만 밝아가지고 비판적 사고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학업적 역량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아이에게 갖춰진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높게 평가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